안녕하세요. 아지막골프입니다. 여전히 기름값은 미쳐있는 상태죠. 심지어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기현상도 보이고 있어요. 아울러 디젤차 판매량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런 여러 이유로 TV나 미디어들은 디젤의 종말이다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죠. 뭐 이런 걸 때문일까요? 요새 제 채널에 방문자가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주구장창 디젤차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정말 디젤차의 종말이고 디젤차는 사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오늘은 가솔린차와 디젤차의 운영 유지비를 직접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경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운영 및 유지비 측면에서 디젤이 여전히 매력적인지 궁금하실 테니까요. 살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세금과 보험료에서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는 없습니다. 때되면 정기검사 받아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차이가 있다면 디젤차는 환경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한 번도 안 냈는데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유로5와 유로6 등급의 차량은 면제니까요. 또한 유로4 차량도 DPF가 달린 자동차에 대해서 3년간 면제고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한 대까지 감면입니다. 그럼 수리비는 어떨까요? 제 채널의 댓글만 봐도 야, 기름값으로 아끼는 비용은 수리비로 다 들어간다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아낀 비용이 수리비로 다 들어간다는 분들의 숫자만큼 별탈 없이 20만, 30만 킬로 타는 분들도 많죠. 저도 물론 이런 큰 소리를 했었고 비용도 꽤 들긴 했지만 이건 디젤 차량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가솔린 차에서도 생기는 문제고요. 대체 뭐길래 엔진을 2번이나 내렸는지는 오른쪽 위에 링크로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디젤 차에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고장의 원인은 대부분 알려져 있고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도 많아요. 이것만 잘 지킨다면 큰 수리비는 쉽게 막을 수 있죠. 당연히 뭔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링크를 걸어 놓는 게 좋겠죠? 걸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리들은 가솔린 차량에도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기름값을 쉽게 알 수 있는 오피넷에서 5월 27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가격을 찾아봤어요. 1리터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2,005원, 휘발유 가격은 2,004원 정도네요. 조금 더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같은 모델인데 가솔린과 디젤이 모두 나오는 차량이면 좋겠죠? 폭스바겐처럼 거의 국민차 수준인 아반떼로 비교를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나온 아반떼 CN7은 디젤 모델이 없으니까 아반떼 에이드로 비교를 했습니다. 요즘 자동차의 연비는 도심 연비와 고속 연비 그리고 복합 연비가 함께 표시되어 있죠. 물론 이 연비가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반떼 AD 중에서 16인치 타이어가 꽂힌 걸로 비교를 해봤어요. 전체를 다 계산하려면 힘드니까 도심과 고속 등의 여러 기준으로 측정된 복합 연비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 표의 숫자들은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두 모델 간 복합 연비 차이는 4.1km고요. 비사업용 차량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찾아보니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략 35km 정도였어요.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하루 이동거리 35km를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차이가 좀 나기는 하죠. 경유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연비는 더 좋으니까 휘발유 쪽에 하루에 1,200원 정도 더 들어요. 제가 예전에 하루 주행 거리가 100km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 차이가 더 많이 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 달 그리고 1년 유류비입니다. 한 달 20일 출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28만 2,480원의 차이가 나네요. 이 정도면 개인적인 수입 상황에 따라서 큰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금액이죠. 하지만 주행거리가 100km쯤 되면 어떨까요? 이것도 계산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계산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루 주행거리가 100km면 1년간 무려 1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리터당 1원씩 차이가 나도 이 정도예요. 결론적으로 주행거리가 길면 길수록 차이는 커질 겁니다. 사실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가 우크라이나 침공전처럼 500원 정도 차이 난다면 이 차이는 더 벌어졌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앞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원 차이 났을 때 1년 기준 차이가 28만 2,480원이었는데 500원 차이가 나도 52만원 정도의 차이입니다. 만약 하루 100km의 거리를 출퇴근하는 경우라면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겠죠? 당연합니다. 35km와 100km는 3배 조금 못되게 차이가 나니까요. 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2월 중순의 유가를 보면 휘발유가 1174.61원이었고 경유는 5360.64원이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정말 좋은 시절이었네요. 차이는 177.97원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주행거리 35km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300원가량 차이가 나네요. 한 달 출근 20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월에 27,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1년으로 따지면 32만 6천원 정도의 차이입니다.
100km 주행이라면 100만원 조금 안 되는 차이가 나겠네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나고 기반 시설들이 다 복구돼서 원유 수급이 안정된다면 이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예측하는 기간에 따라서 시기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디젤차에 좋은 연비를 얻을 수 있는 유류절감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디젤차 차량 가격이 가솔린보다 비싸죠. 물론 주행 환경과 주행 거리에 따라서 한 2, 3년 정도면 차량 가격의 차이는 상쇄가 돼요. 사실 유지비 측면의 장점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클 수도 그리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디젤차의 장점은 운영 및 유지비는 아닐 것 같아요. 다시 아반떼 에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디젤과 가솔린 모두 배기량은 1.6L고 출력은 디젤이 136마력, 가솔린이 132마력입니다. 사실 4마력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토크는 30.6kg, 16.4kg로 2배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죠. 이 정도면 분명 체감되는 차이죠. 마력과 토크의 개념이 좀 복잡한데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력은 달릴 수 있는 힘이고 토크는 바퀴를 돌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마력은 최고 속도에 영향을 주고요. 토크는 가속력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토크가 높은 디젤 차량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 가속력이 좋죠. 물론 디젤차는 진동과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솔린 차량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진동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비용 측면에서 디젤차는 2, 3년을 타면 차량 가격이 상쇄가 되고 그 이후에는 절감 효과가 발휘됩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짧게 타고 차량을 바꾸거나 주행거리가 짧은 분들에게는 유지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차량 관리를 잘해서 큰 수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결과기는 해요. 사실 이런 절감 효과보다는 디젤 엔진이 가지고 있는 높은 토크가 만드는 장점이 소음과 진동의 단점보다 크게 다가오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주행 환경이에요. 디젤 차에는 DPF라는 것이 달려있죠. 배기가스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걸러서 보관했다가 연료를 넣어서 태워버리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의 작동 조건이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일정 시간을 주행해야 작동을 하죠. 출퇴근길이 가다소다를 반복한다면 DPF가 오염물질을 태우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DPF 자체 가격은 몇백만원 선이고요. 필터기 때문에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신품을 교체하는 것이 좋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주행 환경과 연비 등을 서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재먹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